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된 테디노트 운영하고 있는 테디라고 합니다. 네, 이경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오늘 아마 제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대체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아마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챗GPT를 쓰고 있는데 1990년대로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 챗GPT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1번은 뭐냐면 내가 이거 나 혼자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공유해서 다 같이 더 좋은 삶을 살겠다. 이게 1번이고요. 아니면 2번. 네, 나 혼자만 챗GPT 쓰니까 이걸로 내가 한번 대박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1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 꽤 계시네요. 2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좋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유튜브 테디노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레그 관련된 그 다음에 에이전트, 뭐 랭그래프 이런 거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좀 개발자 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좀 개발스러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채널도 와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연선님께서 박태훈 의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을 되게 제가 즐겨보고 있어요. 여기에 12월 10일자 영상을 보시면은 멀티 에이전트가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1시간짜리 분량인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멀티 에이전트가 앞으로의 뭔가 대세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멀티 에이전트 그 박태훈 의장님께서 아까 오후 세션 때에도 제가 참여해서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팀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전에 있는 연사님들도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저는 사실 이 멀티 에이전트를 쓴 지 몇 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고 온 컴퓨터 안에서도 이걸 당장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요. 이미 아는 분들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에이전트를 쓰는 게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를 쓴다는 거. 즉 내가 에이전트를 팀으로 운영하면 아까도 세션 들으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똑똑한 녀석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녀석을 여러 명 고용해서 너는 마케팅 담당해, 너는 영업 담당해, 너는 개발 담당해 해서 협력하는 시스템이죠. 지금 제가 만드는 이거는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강의를 찍고 왔는데 거기 안에서도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당장 돌려볼 수가 있고 지금 당장 돌아갑니다. 이미 다 오픈 소스로 공개도 할 거고요. 돌려보실 수 있는데요. 8개 에이전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논문 작성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트로랑 컨클루전만 따왔는데 아주 사람이 쓴 것처럼 잘 쓰는데 그 수준 자체가 사실 제가 쓰는 것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비용이 논문 하나 뽑아내는데 한 10센트 정도 들어가거든요. 시간은 한 9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내가 궁금한 거를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주제들의 논문을 8명이 써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2025년이 아니라 이미 2024년부터 많이 쓰고 있었죠. 제가 아까 여쭤봤었죠. 손 들어달라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샘 알트만이 가끔 공개된 석상에서 유튜브에서 뭔가 심오한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은 인류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약간 동떨어져 있거든요. 나는 AI 써서 돈 벌 생각하고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그분들은 더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저 처음에는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개발 앞단에서
조금씩 공부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지금 활발히 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은 안 쓰는 상황이 발생해요. 거기서 기술 격차가 왔을 때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내가 쥐고 돈을 벌까? 아니면 공개를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까? 아까 여러분들이 90년대에 갔던 그 재미난 상상 있죠? 그게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걸 모른다면 나는 마치 90년대에 챗GPT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저는 많은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오픈소스에서요. 아까 요 전 세션의 오픈소스가 굉장히 트렌드였고 메인 주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AI라는 거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발전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대체되지 못했을 때의 얘기고요. 지금은요, 클로즈드 소스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당장 돈 벌고 있는데 이거 세상에 공개해서 이렇게 한다? 사실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꽉 쥐고 나 혼자만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이 혹은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실제로 돌려보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는 대체되지 않으리란 보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도 대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게 오늘 메인 주제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체되지 않는 인재로 성장하기. 이게 최근 2년간 AI의 폭발적 성장을 했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챗GPT의 등장이 2022년도에 11월 30일 날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뭐 챗GPT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출시 5일 만에 100만 달성, 40일 만에 1000만 달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투자 규모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투자 얼어붙다 해도 AI 분야에는 여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더 오히려 투자 규모가 커졌다고 해요. 참고로 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도 24개의 논문과 최신 아티클을 기반으로 팩트 기준으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AI가 불러온 행태의 변화, 여기서 하나라도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검색하는데 과거에는 구글 검색했다가 요즘에는 챗GPT 검색한다. 그다음에 문서 작성할 때 처음부터 from scratch로 워드 프로세서 작성부터 해서 제출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챗GPT한테 하나도 검수 안 받고 한다? 그런 거 없죠? 혹시 개발자 중에 나는 코드 모를 때 스택 오버플로우만 믿고 간다. 계신가요? 없죠? 미디어 이미지, 뭐 스톡 이미지만 사용한다. 생성 이미지도 써보시고 영상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바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진짜 모르긴 몰라도 80% 이상, 90% 이상은 공감하실 건데 이게 불과 2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무서운 거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성장이 더 가파르고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이 이렇게 완만하고 스마트폰 이랬는데 AI는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 침투율에 보시면요. PC가 20년, 인터넷이 12년, 모바일이 6년, 젠AI가 3년으로 굉장히 짧게 잡혀져 있죠. 근데 이 시장 침투율이 이렇게 빠른 이유는요. 이전에 발표하셨던 무수히 많은 연사님들이 강조했지만 바로 생산성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성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쓰신다고 해서 생산성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량적인 지표를 보면은 GDP 2006년부터 2019년도까지 1인당 생산성은 정체돼 있다. 놀랍게도 스마트폰 탄생 이후에 우리의 생산성은 거의 1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S&P 500 기업의 1 밀리언 레비뉴를 만드는데 근로자 몇 명이 필요할 것이냐를 측정해 봤어요. 2008년도에 5.1명인데 지금도 5.1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젠AI가 3명대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빨리 도입을 하는 거죠. 인력을 이렇게 빨리 줄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위기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결국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업무 생산성 얘기밖에 없어요. 뭐 콜센터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2.58달러 휴먼 한 명이 써서 고객센터 상담하면은 2.58달러 드는데 AI 썼더니 0.13달러예요. 휴먼이 하면은 45분 걸렸는데 AI는 1분인데 저는 제일 충격적인 게 마지막이에요. AI가 사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요. 이것 때문에 교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대졸자 444명 대상으로 MIT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용한 실험 참가자와 사용하지 못한 참가자가 불쌍할 정도예요. 요즘에는. 문서 작성하는데 한 명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 명은 사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이고요. 평가 점수는 심지어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AI를 쓰면 편한데 퀄리티 좀 포기하지 뭐. 예전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하고 퀄리티가 좋아요. 생산성 개선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발자분들 요즘에는 작업 속도 56% 개선됐다. 뭐 숙련도 좋다. 너무 뭐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제가 오타입니다. 2023년도가 아니라 30년도인데 오타입니다. 아직 안심하셔도 됩니다. 30%의 시간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2024년도 10월 두 달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기업과 기관은 72% 현재 생성형 AI 사용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지 않는 곳은 계획 없음가 모르겠음 빵프로예요. 빵프로.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저는 이게 또 공감이 됐어요. 국가별로요. 이 생성형 AI 도입 시나리오를 프로젝션을 했거든요. 이 발표 자료가 맥킨지에서 했습니다. 맥킨지에서 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임금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이 도입 속도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AI가 가져올 일자리의 변화입니다. AI 기술 관련 직업의 수요가 증가됐다라는 거 너무 식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금융 서비스 2.8배, 전문 서비스 3배, IT 정보통신 5배입니다. 요거는 2024년도 PwC 자료에 근거합니다. 자, 미래 일자리 전망인데요. 요거는 커리어 익스퍼트라는 곳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 2023의 자료에 의하면 2023에서 2027까지 일자리 전망을 탑 10을 이렇게 각각 뽑아봤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직종과 감소하는 직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장하는 직종에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위기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감소하는 직종이에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 2.38%인데요. 다 비서, 행정보조원, 회계, 급여 사무원, 일반 사무직원. 근데 이 포션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활용 대비, 비용 대비 가치 잠재력 지표인데요. 요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업군들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쓴다고 효율성이 좋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썼는데 효과가 좋은 직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종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고객 운영, 마케팅 및 영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전체의 가치 창출의 약 75%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여기 분야만큼은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맥킨지에서 공개된 2023년도 자료를 보시면요. 2030년도까지 약 1200만 개의 일자리가 변화를 맞이할 것. 요거는 참고로 이제 미국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성장하는 직업이 있고 약간 성장하는 직업이 있고 이제 감소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나눠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요거를 참고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성장하는 직종입니다. 일단 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나 기술, 운송입니다. 의료나 기술, 운송인데요. 제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잡아놨어요. 전체 직업의 약 36%로 보고 있고요. 이 직업들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템 전문가라고 하는데 과학,
기술 정보, 공학, 수학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의 변화, 약간 중간 계층에 있는 분야인데요. 조금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비치는 직업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선정한 것은 예술, 건축, 친환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성장을 하긴 할 거지만 약간은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의 변화인데 감소하는 직업입니다. 요거는 약 36%에 해당하는데 단순 생산이나 고객 서비스, 사무직은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죄송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자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현실이거든요. 팩트입니다. 제가 팩트 기반으로 조사를 해왔는데 팩트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 대체되는 인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를 오늘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느낀 점이 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구로서의 AI 활용입니다. 일단 AI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의 검색하는 습관도 바꿔놨고 문서 작업하는 습관도 바꿔놨어요. 우리 AI는 이제 활용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쓰긴 쓰는데 도구를 쓸 때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잘 쓴다 못 쓴다의 기준을 정할 때 저는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내가 AI를 이제 막 시작하고 도구를 잘 활용해 보고 싶다 하면은 어디부터 먼저 어느 도구부터 쓰시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먼저 써보시라. 내가 하루 중에 이거 매일 하는데 아주 짜잘한 업무예요. 아주 짜잘한 업무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툴을 써서 어떻게든 시간을 쓰든 강의를 보시든 유튜브를 찾아보시든 자동화를 하나씩 두 개씩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해서 시간을 버시잖아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또 새로운 도구를 탐험한다랄지 또 뭐 어떤 AI 역량을 키운다랄지. 그래서 자동화를 이 자동화가 많이 축적된 사람과 덜 축적된 사람의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인 여기에 있는 툴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식의 구축이에요. 이거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으로 AI는요. 개인화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는요. 다 범용 모델이에요. 물론 요즘에 메모리 기능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PC 안까지 파고들진 못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이미 사실 왔어요. 저도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프로덕트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AI가 300만 원짜리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연봉을 1000만 원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식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얘는 그 300만 원짜리의 가치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지식 구축이요, 저희가 오늘도 얻어가시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거 일주일 뒤에 다시 복귀해서 적으려면 적어지나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프로덕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 지식 구축을 해야지가 아니라요. 당장 오늘부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키워드가 당장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노트에다 적는 게 유효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하기 쉬울 정도로 LLM이 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추후에 모두연 2024에서 그 테디 그 사람이 얘기했던 주요 내용이 뭐야? 물어봐서 내 지식 정보를 참고해서 얘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중앙 집중식 허브에 지식 허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AI 도구 활용인데 여기까지 되셨으면 먼저 자동화, 단순 업무 자동화,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허브 구축,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AI의 도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화를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남잖아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고민하시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 도구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싶어서 이것부터 가시거든요. 저는 이거 순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화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 고수준의 단계로 넘어가잖아.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그 젠AI 도구들이 많고 구글 검색하시면은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찾는다. AI 도구를 찾아서 적용해 본다. 두 번째, 당장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해야 되는 일을, 중요한 일을 찾는다. 또 찾아서 적용해 본다. 이거를 일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목표를 세우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가시면 나중에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시켜야 할 핵심 역량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정리해본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역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감, 인지, 문제정의, 프롬프트, 도메인 지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인데요. 먼저 공감 능력,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감 능력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앞에랑 또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자동화가 되고 앞으로 의료 시스템이나 고객 서비스에 수많은 챗봇과 에이전트들이 우리의 불필요한 업무들을 줄여줄 거고 고객을 직접 상대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것 좀 별로더라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AI가 나한테 밥을 차려주고 AI가 나 뭐 화장실 가서 무슨 정보들을 알려주고 전부 다 AI랑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말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SNS 글에 최근에 보면은요. 다 GPT가 생성된 포스트들이 도배가 돼요.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됐는데. 근데 그 중에 약간 얼기설기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녹아든 그런 글들이 반갑더라고요. 저도 벌써 그렇거든요.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공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AI 에이전트로 도배가 되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남들보다 AI를 잘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으로서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의료 시스템을 받는 고객에게도 뭐 AI가 잘 도와주고 수술도 잘 해주겠지만 직접 나서서 괜찮으신지 이렇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을 좀 1번으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2027년까지 각광받는 스킬들을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놀랍게도요. 그 AI 빅데이터 역량이 7등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들이 무려 6개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더 공감되는 역량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이제 인지 능력이에요. 이 인지 능력은요.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팀을 거느리게 될 겁니다. 될 거가 아니라 이미 그 시대는 왔습니다.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팀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로 나오면 다 똑같은 팀을 씁니다. 우리가 챗GPT 스페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챗GPT 쓰시듯이요.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팀과 그런 기회들은 주어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팀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지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문제 정의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고객사가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어떤 문제를 AI로 풀어야 돼요? 라고 질문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고객님께서 혹은 여러분들의 현업 문제가 있는데 AI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AI로 풀면 안 되는 문제 혹은 AI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선순위 세우실 수 있으세요? 이걸 내가 한번 세워본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끔 성장해야겠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는 행위보다는 검색 쿼리를 잘 작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검색을 도와주는 도구도 많아요. 챗GPT, 퍼플렉시티 그 밖에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 안에 넣는 프롬프트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작성을 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LLM이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검색 쿼리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결국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위, 검색하는 도구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제가 사실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AI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델링 하시는 분들부터 데이터 전처리 다 공감하세요. 다 어려워하시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발자들은 이 컴퓨터랑 소통하는 게 좀 익숙한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뭔가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잘 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드에 좀 익숙하거나 이런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소한 존재잖아요. LLM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 이렇게 엄마를 앞에다 앉혀놓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LLM은 그냥 화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고객님들께 제가 서비스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빈 질문창을 뒀거든요. 질문을 못 하세요. 단답식으로 넣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샘플 예제 질문들을 주시면 그거 따라서 잘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이 질문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LM, 우리가 에이전트들을 앞으로 지시를 하려면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판단이 되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도메인 지식이에요. 아까도 어떤 연사님께서 도메인 지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도메인 지식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죠. 왜 중요해요? 저는 Y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메인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내가 AI를 기똥차게 만들면 의료도 하고 법률도 하고 더 다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까요?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드릴게요. 챗GPT가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회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회계사 아니니까. 근데 얘가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요. 회계사 분들은 답변 이상하네 아시거든요. 저는 몰라요.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저는 AI 개발을 해도 이 답변에 대한 평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직까지 AI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도메인 지식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면 이걸 잘못되면 인지를 하고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도구가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챗GPT 말고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겨우 나 챗GPT 좀 쓰고 막 GPT 다 만들어놨는데 뭐가 더 좋은 게 새로 나왔어? 아 귀찮아. 이런 마인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뭔가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1년 정도는 써먹어야 뽕을 뽑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개월 자고 일어나면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먼저 습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티 에이전트 제가 혼자 꽉 쥐고 이거 가지고 돈 벌까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요 귀찮음을 느끼거나 할 때는요 누군가는 그걸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빨리 여러분들은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의 마인드셋인데요. 평생교육과 자가학습은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 모델이 똑똑해지는데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MZ세대 많이 오셨죠?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스 세대와 제넥스 세대 오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AI 숙련도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게 2024년도 자료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MZ세대와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 X세대 간의 기술 숙련도가 벌써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한 달 전에 리포트 나온 자료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AI 기술 도입률도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MZ세대는요. 근데 상대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는 요거에 대한 저항감과 그다음에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온도차가 도대체 왜 발생을 했을까?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공감하신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MZ세대는 이 AI와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틱톡 이런 데에도 AI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노우 카메라 내가 AI라는 키워드 자체가 새롭지가 않았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그런 세대인데 아무래도 베이비 부먼 세대나 X세대는 조금 더 새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갖고 온 어떤 밑바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뭘 해야 된다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고요. 근데 저는 10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일 큰 문제라고 또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AI 교육에 대한 또 불평등한 기회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조사자들이 뭘 했냐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의 액션을 좀 비판하려는 것처럼 저는 맨 처음에 리포트를 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불평등한 기회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요. 이 MZ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면에 베이비 부머와 X세대는 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세대별 뭐 이런 갈등을 제가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들께 만약에 기회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라는 또 좋은 플랫폼이 있고 무료 교육들 또 오늘과 같은 강연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제가 막간에 홍보를 하자면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전부 다 이제 무료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사님들 모셔서 온라인에서 라이브도 하고 있고요. 또 랭체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에이전트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 전자책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 저희 댓글창에 보면은 마치 이제 정기 모임처럼 오셔서 막 자유롭게 떠들면서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배움으로서가 아니라 이걸 듣고 같이 듣고 너 왔어 안 왔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컨텐츠가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무료 전자책인데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내년에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만들어서 요거를 실리콘밸리에 도전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이미 모집이 완료가 됐고 약 80명의 개발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한번 세계 무대로 또 도전해 보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AI 러닝 커브인데요. 이 오른쪽 X축이요.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여러분들의 IQ와는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성숙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일주일에 40시간 공부할 거 80시간 공부한다고 막 2배 성장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더 쌓인 노하우에 의해서 더 시너지가 나면서 더 크게 성장해요. 근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40%가 포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0% 포기. 많이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 포기하는 레이트를 보세요. 포기하는 게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요.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한 걸음 내딛는 게 제일 어렵고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재미도 붙고 내가 남들과 차별화된 요소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2번 단계에서 포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 가장 힘든데 많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하지만 2번이 있어야 3번이 있고 5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읽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